여기 이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템플릿에서 시작하는데 보시면 아키텍처 그리고 그 아래 밀리미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심플 인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치 도면이 오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트를 놓으셔야 돼요.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 단위가 설계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반드시 밀리미터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 센티미터나 미터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보고 싶으면 모어 템플릿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조경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3D 프린팅 같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얘를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맨 위 부분 여기 파일, 에디트, 뷰, 카메라, 드로우, 툴, 윈도우, 익스텐션, 헬프 여기를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은 이렇게 잡았대 내리는 거, 잡아 끄는 거, 다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아이콘들 많이 잔뜩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툴 메뉴라고 합니다. 이 툴 메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표준만 제가 끄집어 놨는데요. 이 툴 메뉴에다가 오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툴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툴 메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Getting Started하고 라지 툴셋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메저먼트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꺼두시면 돼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끄집어 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Getting Started가 여기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Getting Started 그러면 요 내용이에요. 여기가 Getting Started고 두 번째 줄은 요게 Vlay고 세 번째 줄은 얘가 섀도우 그림자 시간대를 조절하는 내용이고 메저먼트 길이 그 다음에 요게 솔리드 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게 라지 툴셋입니다. 라지 툴셋을 실행하시면 얘가 나올 겁니다. 어디를 쓰시냐면 여기 맨 위에 점점점 붙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옵니다. 다시 쭉 드래그 하면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뚝 떨어져 나와요. 다시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꺼내 보세요. 에디트 메뉴 같은 거. 그 다음에 끌 때는 여기 X 표시 있습니다. X 표시 누르면 그냥 바로 끄실 수 있어요. 카메라 여기 있죠? 여기 X 표시 있죠? 이 X 표시 누르시면 바로 툴 메뉴 끌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오른편 있죠? 이 오른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디폴트 트레이라고 되어 있고 맨 오른편에 가면 클로즈 X 표시 있습니다. 이거 눌러 보시죠. 그러면 트레이가 사라질 겁니다. 자, 다 트레이를 꺼 보시죠. 그럼 트레이는 어디서 켜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가 있고 여기 쇼우 트레이, 리네임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쇼우 트레이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트레이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다시 불러보시죠. 윈도우의 디폴트 트레이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있으니까 하이드. 만약에 없으면 쇼우 트레이. 이렇게요. 윈도우의 디폴트에 보면 쇼우 트레이라고 나오죠. 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트레이가 나옵니다. 이 트레이 순서를 다들 잘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순서를 그대로 추천합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쓰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가 포그고 그 다음이 섀도우죠. 요거 드래그 해 보시면 돼요. 드래그 하면 순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순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포그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요. 드래그 하시면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디폴트 트레이에서 네, 메인에 포그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른 트레이가 나오면서 컬러가 좀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퓨어 트레이를 하니까 이런 것이 지금 안 나옵니다. 디폴트만 쓰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누군가 만들어 보시면 누군가가 자기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 기획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라집니다.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 쓰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게 메인이 나오면 이거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엔티티 있고 매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타일 있죠. 매트릭이 여기 있는 거죠. 보시면 엔티티 있고 매트릭 컴포넌트 스타일 컴포넌트 스타일 텍스트 다 해보셨나요? 뭐 캐드 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건데 아마 캐드 공부하러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좌우, 그 다음에 상하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지 마시고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일어납니다. 스케치업은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단축키를 사용해요. 명령어 중에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메라에 보시면 쭉 내려옵니다. 오빗, 펜, 줌 보이시죠? 오빗의 단축키는 O, 펜의 단축키는 H. 왜 H냐면 핸드 툴. 포토샵에서는 펜이라고 안 하고 핸드라고 합니다. 손바닥 눌러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핸드 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줌 툴.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얘입니다. 줌 익스텐트요. 화면 맞춤. 줌 윈도우는 내가 영역을 지정해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줌 익스텐트는 작업하던 내용 전체 맞춤이에요. 그래서 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를 3개, 그러니까 키보드 3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단 말이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는 방법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여기 제일 첫 번째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보이시죠? 얘가 셀렉트 툴입니다. 굳이 셀렉트 툴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셀렉트 툴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로 되돌아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가 결국은 스페이스바가 됩니다. 어떤 명령어 쓰든지 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셀렉트, 즉 선택으로 되돌아갑니다. 캐드와 똑같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돼요. 근데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고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왼쪽으로 가면 크로스. 윈도우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린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야만 선택이 되는 거고, 크로스는 걸침 선택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지 않고 이처럼 교차만 되고 있어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윈도우로 선택해 보시고 크로스로도 선택해 보시고 그냥 클릭해서 선택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연필 그림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는 연필 그림 누르셔도 되고, 연필 그림이 라인입니다. 선이에요. 단축키는 L입니다.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라인의 라인 보이시죠? 단축키가 L입니다. 프리핸드는 단축키가 없고, 아크의 단축키는 A, 렉탱글의 단축키는 R, 서클의 단축키는 C입니다. 폴리곤은 단축키가 없고요. 그리는 명령어는 이게 답니다. 드로우 명령어, 라인, 프리핸드, 아크, 2포인트 아크, 3포인트 아크, 파이, 그 다음 렉탱글, 로테이티드 렉탱글, 서클, 폴리곤. 요 그리는 건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모델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라인입니다. 일단은 그냥 클릭해 보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손 가는 대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손 가는 대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선이 어떻게 이렇게 Z 방향으로도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 방향으로도 그려지고 편한 대로 선들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얀색 상자도 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의문은 조금 뒤로 품고,
그냥 한번 쭉 다 그려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습니다. 라인을 그릴 때 아무렇게나 막 그리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꺼져버렸네. 다시 보시면 지금 선이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얘하고 라인, 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빨간색 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5스냅 자동으로 들어가요. 내가 넣지 않더라도 스케치업이 알아서 잘 찾아줍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올리면 파란색 축이 되죠. 이거는 Z축으로 선을 그리게 됩니다. 스케치업은 이렇게 평면상에서 폐곡선이 되면 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Z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초록색 축과 파란색 축의 평면이 된 겁니다. 빨간색 축과 파란색 축의 평면인 겁니다. 아이고, 얘 선이 삐뚤어졌네요. 옆에다 해보죠. 어떤가요?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평면이 되면 자동으로 평면이 되고 폐곡선이 되면 면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면이 안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평면이 아니거든요. 평면이 아니면 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을 그려서 꼭지점끼리 그려서 일일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평면끼리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면 면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단위로 면을 만들거나 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요. 어디는 흰색이고 어디는 회색입니다. 여긴 흰색인데 이렇게 돌리니까 회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의미냐면 흰색은 면의 앞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면의 뒷면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걸 구별하냐면 나중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기능을 실행할 텐데 렌더링 할 때 앞면 뒷면 다 계산하면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만 계산하고 뒷면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투사이드 렌더 혹은 원사이드 렌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스케치업은 투사이드 렌더를 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앞뒷면을 다 렌더링을 해요. 앞뒷면 계산 다 합니다. 다만 앞면과 뒷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으로 구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평면상으로 선을 그리고 면을 만들어 보시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건데 클릭하면 자, 면이 선택되면 이렇게 선택됩니다. 면은 이렇게 점점점이 나와요. 이게 면이 선택된 경우가 이렇습니다. 선이 선택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화살표 옆에 더하기 키가 뜹니다. 클릭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하기 선택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빼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 빼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걸침 선택으로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이번엔 포함 선택으로 선택이 되네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계속 선택이 추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릅니다. 포함 선택이 됐든 걸침 선택이 됐든 선택 빼기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시프트. 이번엔 시프트 키만 누를 겁니다. 아까는 컨트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렀잖아요. 지금은 시프트만 누릅니다. 클릭하면 더하기 선택이 돼요. 드래그해도 마찬가지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선택한 거 해제되고 선택 안 된 건 선택되고 이런 식이요.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면이 선택 풀어진 거 보이시나요? Shift 키는 선택 더하기도 되지만 선택 빼기도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선택이 돼 있는 건 해제가 되는 거고 선택이 안 된 거는 선택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처음엔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고 있는 건 다시 선택하면 선택 빼기가 되는 거고 선택 안 돼 있는 거는 선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우개는 간단해요.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델 키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선택하고 키보드에 델. 자, 한번 눌러보시죠. 지우개 툴 보이시나요? 여기 지우개 툴. 자, 지우개 툴 누르고 클릭해 봅니다.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되고 드래그 버튼 딱 놓으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택하고 델 키 누르는 거하고 그냥 지우개 툴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하는 방법하고. 자, 한번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이번엔 프리핸드요. 프리핸드는 거의 쓸 일은 없지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면 내가 드래그 한 대로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네요.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이요. 자,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쉼표, 세로 이렇게요. 먼저 좌하단점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좌하단점이 되는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디멘전이라고 바뀌어서 숫자 왔다 갔다 하죠. 얘가 메저멘트예요. 길이란 뜻인데 이거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기다가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선택 안 돼요. 이거 선택이 안 돼요.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100, 콤마 200, 가로가 100, 세로가 2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200인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0, 쉼표 100, 200의 100짜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어떻게요? 다시. 자,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왼쪽, 아래쪽 마이너스 100, 콤마 마이너스 200. 거꾸로 가네요. 다시 마이너스 100, 콤마 마이너스 20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가로 콤마 세로입니다. 가로 콤마 세로. 100, 200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커서를 여기다 놨습니다. 플러스예요. 이해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스케치업은 그게 아니고 커서로 플러스 방향을 지정합니다. 자, 500, 1000 다시 볼까요? 500, 1000 그리는 방향이 커서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500, 1000 이해되시나요? 값을 다 플러스로 넣고 있죠. 마이너스로 넣는 게 아니고 플러스로 넣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해 줘야 되지만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커서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버립니다. 보세요. 500, 1000 아니 1000, 500 1000, 500 다시 볼까요? 1000, 500 분명히 그리는 방법이 하나 오른쪽으로 그려지고 하나 왼쪽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둘 다 플러스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건 커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렉탱글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이 플러스죠. 근데 마이너스 1000, 콤마 마이너스 500 왼쪽 아래로 이해되셨나요? 커서의 반대 방향이 결국은 마이너스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케치업만의 특징입니다. 현재 있는 커서의 위치에 반대가. 그 다음에 서클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래 서클이라고 있습니다. 원 그리기. 클릭하고 반지름. 자, 500mm. 어이구 너무 크다. 언더. 서클 반지름 100mm. 그러면 반지름 100mm짜리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반지름 150.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반지름밖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반지름만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도면이나 이런데 지름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지름이 50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25요. 그죠? 그럼 지름이 70입니다. 반지름은요? 35인가요? 네,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77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이거 캐드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요. 77 나누기 2 이렇게 정수 나누기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알아서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정원으로 못 그립니다. 모든 3D는 정원으로 안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정원으로 그리면 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원처럼 보이게끔 면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명령어가 푸시 앤 풀입니다. 면을 클릭하면 자, 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면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모서리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3D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정원이 아니고 정다각형을 그려서 원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스무스를 빼버린 겁니다. 즉 면이 각져 보이잖아요. 이거 스무스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어떤가요? 지금 여기 스무스를 넣어봤는데 어떤가요? 여기는 각져 보이고 여기는
부드럽게 보이죠. 이렇게요. 정다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스무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기둥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원 명령어 클릭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입니다. 모서리의 개수를 몇 개로 할까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서 제가 8개라고 했습니다. 팔각형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푸시앤풀하면 스무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24개.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48개. 자, 어떤가요? 모서리가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근데 얘는 너무 각져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면이 너무 많고, 면이 많다는 얘기는 면이 부드럽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계산해야 할 면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계산하느라고 그 다음 작업을 못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데 여기서 적당히란 없습니다. 그냥 기본값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기본값이 24개니까 그냥 24개를 쓰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뭐 한 16개에서 14개까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을 그렸어요. 이걸 3D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생긴 푸시앤풀입니다. 누르고 면 선택하고 클릭하고 그러면 바로 3D로 만들어집니다. 클릭하고 또는 클릭하고 숫자로 150 그러면 150mm짜리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레이즈 툴, 지우개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눌러보세요. Alt 키를 눌렀다 떼시면 돼요.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눌렀다 떼면 이렇게 점선으로 된 선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숨겨진 선입니다. 숨겨진 선을 자,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숨겨진 선을 나타나게 할 때는 Alt 키. 그 다음에 지우개 툴을 누르고 이번엔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눌렀다 떼시면 돼요. 이거는 각지게 지워진 게 아니고 이렇게 각이 지는 겁니다. 그냥 각진 상태로 모서리를 감추게 할 때 쓰는 게 Shift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각이 져 있죠, 그죠?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그럼 각이 진 상태로 그대로 모서리만 감추는 겁니다. 이렇게 각진 상태로 모서리 감추기가 Shift고, 자, 다시 봅니다. 조금 아까 봤듯이 스무스 상태로 감추는 건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시고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하면 스무스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시면 스무스 상태로 모서리를 감추게 할 수 있습니다.
Alt, Shift, Control 3개 다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폴리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다각형이요. 누르면, 명령어 누르면 몇 각형으로 그려질 건가 사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각형,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화면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에 내접하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에 외접하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에 내접하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에 외접하는. 그래서 나머지 반지름, 그러면 정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정다각형 그려보시죠. 자, 라인을 그리든 라인이든 사각형이든 서클이든 폴리곤이든 앞으로 그릴 아크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화살표 있죠.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화살표 키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색 축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왼쪽 화살표 키는 이렇게 초록색 축과 수직이 되게끔 그려집니다. 위쪽 화살표 키는 이렇게 파란색 축과 수직이 되게끔 그려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서클을 가지고 한 번씩 그려보시죠. 사각형입니다. 렉탱글. 렉탱글도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른쪽 화살표, 즉 이 빨간색 축과 수직이 되게끔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봤습니다. 다시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봤습니다. 어떤가요? 각각의 축 방향의 수직이 되게끔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방향 제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선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여지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니까 오른쪽으로, 왼쪽 화살표 키 누르니까 그린 방향으로, 위쪽 화살표 누르니까 파란색 축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딱 제어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때 잘 보시면 이렇게만 움직이잖아요. 수평으로만, 직선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꼭지점 클릭했을 때 똑같은 높이의 선이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선은 어차피 딱 고정이 됐단 말이죠. 방향이 고정이 됐으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선을 그릴 건데 크기를 내 마음대로 지정하고 싶어요. 선을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1000mm, 500mm, 1000mm, 500mm. 어떤가요? 1500짜리 직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지잖아요.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집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호입니다. 호를 누르면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물어봐요. 호도 원이기 때문에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 중심, 시작, 끝각도.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점, 시작점. 이 시작점이라는 게 결국은 요 선의 길이입니다. 반지름이란 뜻이 돼요. 반지름 500mm. 그 다음에
120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아니 끝점, 그 다음 중간점. 시작점, 끝점, 그 다음 중간점. 시작점, 끝점, 중간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포인트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호가 그려지네요.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파입니다. 중심, 시작, 끝. 그러면 면이 채워진 파이 기호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